겨울을 맞이하여 친구 부부와 함께 부부 동반으로 스키장에 가기로 했다. 1박 2일로 떠나는 일정이라 미리 스키장에 있는 콘도 또한 예약을 마쳤으며 필요한 몇 가지 물품들을 챙기기 바빴다. 뭐 스키용품은 렌탈샵에서 빌린다 쳐도 한 가지 문제가 뭐였냐면 사실 난 스키를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다는 거다. 나이 50을 바라보는 나이에 스키장이라곤 처음 와본 것은 물론 스키를 타본 적이 없으니 친구 성환이에게 스키장에 가고 싶어도 스키를 한 번도 못 타봤다고 말하니 걱정 말라며 초보자 코스에서 타면 되고 자기가 금세 모두들 알려준다고 말한다. 그리하여 친구 성환이만 믿고 떠난 부부 동반 스키장. 드디어 우리는 강원도에 있는 스키장에 모였고 모두들 고글의 스키장갑에 스키용품을 장착하고서 하얀 설원위로 나섰다. 곤돌라가 하늘 위에서 서서히 움직였으며 높은 하이레벨 코스에서 멋지게 스키를 타고 내려오는 사람들을 보니 정말 멋지고 한편으론 부럽기까지 했다. 나도 진작에 젊었을 때 스키장 좀 다녔으면 저 정도는 타지 않았을까 해서 말이다. 아무튼 그렇게 하여 친구 성환이가 먼저 시범을 보이자 조금씩 아내들과 성환이에게 배우며 스키를 타게 됐고 몇 번이고 넘어지기 반복하면서 나름 서 있고 정지하는 것까지는 배우게 되었지만 아무리 배워도 하루아침에 멋지게 스키를 탈 수가 없으니 정말이지 솔직히 재미가 없었다. 그런 내 모습과 달리 성환이는 고수들만 탄다는 코스에서 멋지게 스키를 타고 내려온다. 그 모습에 같이 어울릴 수도 없으니 난 숙소에 잠깐 들어간다고 말하고 초보자 코스에서 놀고 있는 아내들과 혼자 스키 삼매경에 빠져있는 친구 성환이만 놔두고 먼저 콘도인 숙소로 들어갔다. 1박 2일 일정이라 숙소도 미리 예약했었고 숙소에는 방이 2개라 성환이네 하나, 우리 부부가 묵을 방 하나, 2개의 방이 있는 객실이었다. 스키 장비를 풀고서 객실에 앉아있으니 왜 이렇게 술이 당기던지 스키고 뭐고 간에 애주가인 내가 이런 데 와서 술을 안 마실 수도 없고 스키 타고서 저녁에 버리자는 술판을 마냥 낮부터 기다리기에는 지루해서 먼저 싸온 소주 한 병을 꺼내어 마른 오징어랑 함께 먹으며 TV를 켰다. 내가 좋아하는 야구 중계가 나오자 난 야구를 보면서 소주를 마시니 금세 2병을 다 마시게 되었고 밀려오는 졸음에 다시 스키장 바깥으로 나갈 틈도 없이 곧장 방 안에 들어가 쓰러지듯 자고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시간은 어둑어둑해진 것 같은데 누군가 내 옆에서 자고 있는 느낌이 든다. 그 느낌이 낯설었지만 난 아내라고 생각하며 덥석고 광고서 함께 자고 있는데 아무래도 뭔가 이상하다. 이 상황이 낯설고 어색한 느낌이 든다. 그래서 눈을 살며시 뜨고서 주위를 둘러보니 옆에서 자고 있던 사람은 다행히 내 아내였고 어색함을 느꼈던 건 여기가 우리 집이 아니라서 어색했었던 거였다. 졸린 눈을 비비며 거실 쪽으로 나가니 성환이네 부부가 조촐하게 술을 마시고 있다. 그러면서 나에게 깨우려고 했는데 깊이 잠든 것 같아서 못 깨웠다고 말하는데 난 아니라면서 다 잤다고 말하자. 그러자 성환이 와이프가 그럼 지금 빨리 삼겹살 굽자고 말한다. 그리하여 어느덧 삼겹살을 굽기 시작했고 삼겹살 굽는 냄새에 자고 있던 아내도 방에서 나와 거들었다. 그리고 드디어 소주잔을 들이키며 제대로 된 술파티가 시작된 것이다. 성환이는 소주를 마시면서 오랜만에 스키를 타려니 예전처럼 못하겠다고 말하자 내 아내가 너무나 멋지게 잘 타신다면서 그렇게 잘 타시는 줄 몰랐다고 말한다. 아무튼 난 스키장에 와서 마땅히 할 게 없어서 소주만 들이키게 됐고 한 잔 두 잔 삼겹살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성환이 와이프가 하는 말이 우리도 젊은 애들처럼 진실 게임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는 거다. 질문을 받고 대답 못하면 술을 마셔야 한다고 하는데 곧이어 조그만 소주잔 대신 밥그릇에 소주가 한 사발 따라져 있고 우리는 나이 50을 바라보는 나이에
부부끼리 모여 삼겹살에 소주를 마시며 스키장 콘도에 둘러앉아 진실 게임을 시작했다. 그러자 먼저 성환이 와이프가 시작을 했는데 나보고 대뜸 첫 키스는 언제였냐고 물어본다. 난 아내 눈치가 보였지만 첫 키스가 언제였다고 말을 했다. 곧이어 아내도 차례가 오자 아내는 내 친구 성환이에게 강도 높은 질문을 던지고 만다. 부부 생활은 하루에 몇 번까지 가능하냐는 말에 성환이는 대답하기 어렵다는 듯 갑자기 사발에 담긴 소주를 벌컥벌컥 마셨다. 그러자 성환이는 이에 질세라 내 와이프에게 질문을 던진다. 남편 말고 자긴 어떠냐며 뜬금없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그 질문에 성환이 와이프와 우리 부부는 당황했고 그냥 게임이겠거니 생각하며 서로 눈치를 보고 있었는데 성환이가 한술 더 떠서 그럼 질문을 변경해 보겠다며 누가 밤의 일을 더 잘할 것 같냐고 말한다. 그 말을 듣자 갑자기 아내가 대답하기 어렵다는 듯 사발에 든 소주를 벌컥벌컥 들이킨다. 그렇게 하여 계속 강도 높은 질문들이 이어졌고 우리 넷은 대답하기 어렵다는 듯이 사발에 든 소주만 들이켰다. 그래서 그런 걸까? 우리 넷은 서로 다 취해서 비틀거리며 해롱해롱거리기까지 했고 급기야 그 뒤 어떻게 됐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시간은 흐르고 자면서 자꾸 목이 마른 느낌이다. 아무래도 술을 많이 마셔서 그런 것 같았다. 그런데 좀처럼 일어나지 못하겠고 몸이 너무나 무겁다. 꼭 무언가 나를 누르고 있는 느낌이 든다. 그래도 몸을 힘껏 일으켜보는데도 좀처럼 쉽지 않다. 난 이상한 마음에 손을 더듬더듬 거리며 어두운 방 안에 스위치를 켜려고 하자 갑자기 나를 누르고 있던 무언가가 더 깊고 세게 날 누르고 있다. 그건 바로 아내의 발이었다. 아내는 자면서 한쪽 발을 내 배 위에 올려놓고 술이 많이 취했는지 평소와는 다르게 거친 자세로 잠을 자고 있다. 난 아내의 발을 치우려고 손으로 아내 발을 만졌는데 이상하다 아내 같지가 않다. 아내는 약간 통통한 발인데 이 발은 날씬한 느낌이다. 그때 느꼈다. 무언가 잘못된 걸 말이다. 그리고 이 발은 분명 성환이 와이프 발이란 걸 알게 됐다. 난 놀라서 허겁지겁 일어날 뻔도 한데 이상하게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뭔지 모르게 그냥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나 지켜보고 싶었고 나 또한 모른 척 넘어가고 싶어졌다. 성환이 와이프는 내가 자기 남편이 아니란 걸 모른 채 자꾸 더 나에게 깊숙이 파고들었고 급기야 그 자리에서 그만 어느덧 아침이 밝았다. 나도 그 사이 물 한 잔 마시고 성환이 와이프랑 밤사이 그 일이 있고서 한숨 더 잔 것 같은데 옆에 성환이 와이프가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지 너무나 궁금했다. 그래서 살며시 눈을 떠봤는데 이상하게도 옆에는 아무도 없었다. 난거실로 나가보니 거실에도 아무도 없었고 조심스레 성환이 부부 방문을 열어보니까 방 한가운데 성환이가 자고 있고 양쪽에서 성환이 와이프랑 내 와이프가 누워서 자고 있다. 난 놀란 마음에 우선 내 와이프를 조심스레 깨워서 데리고 나왔고 아내는 자기가 왜 저기서 잔 거냐고 물어보기에 난 그냥 아내에게 아니라면서 자기 나랑 같이 자다가 잠깐 헷갈렸나 보다라며 얼버무렸다. 그리고 성환이네 부부까지 모두 깨서 일어났는데 성환이 와이프는 뭔가 다 아는 눈치였다. 그리고 나를 보는 시선이 영 불편해 보였다. 그 모습을 보니 나도 뭔가 불편했다. 우리는 마무리 일정을 끝내고 다시 차를 타고 서울로 돌아갔는데 난 며칠이 지나도 성환이 와이프와 함께 있었던 그날이 잊혀지지가 않는다. 그 일 때문인지 몰라도 성환이를 보는 것도 쉽지 않고 더군다나 부부끼리 함께 가는 부부 동반 모임은 앞으로 안 나갈 것 같은 생각이 든다. 그런데 아내가 이상한 말들을 하기 시작한다. 아내는 집으로 돌아와서 나보고 하는 말이 당신 원래 술 마시면 그냥 자는 스타일 아니냐면서 근데 그날은 스키장에서 뭔 힘을 그렇게 잘 쓰냐는 거다. 난 그게 뭔 말인지 몰라 어리둥절해 있으니 아내가 갑자기 나에게 하는 말이
스키장에서처럼 집에서도 힘 좀 써보라며 살며시 다가오는데 난 머릿속이 하얘지고 말았다. 오늘의 사연,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제 전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사연을 보내는데요. 남편을 만나서부터 어떻게 이혼하게 됐는지까지 이야기해 볼게요. 제 나이 30대 초반에 그 남자를 만나서 2년 정도 연애하다가 결혼했습니다. 전 남편은 저보다 2살 많았고요. 지인의 소개로 만났는데 서글서글한 인상이나 다정한 웃음에 눈길이 가더라고요. 첫 만남부터 화기애애했던 저희는 다음에도 만날 약속을 정했고 몇 번을 더 만난 후 본격적으로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집안 역시 서로 비슷했고 학력과 직장 역시 둘 다 비슷해 양쪽 집안에서도 반대하지 않았어요. 불같은 사랑은 아니었으나 조금씩 애정을 키워나가며 2년 동안 사귀다가 누가 먼저 결혼하자 이런 얘기도 없이 자연스럽게 결혼까지 꼴이 나게 된 거죠. 둘 다 1억 정도 모아놓았고 집은 작게 시작해서 불려나가자 싶어서 전세 28평 정도 되는 거 대출 포함해서 3억 정도에 계약했고 나머지 돈은 혼수랑 결혼식 비용으로 쓰기로 했습니다. 둘 다 양가 도움받을 생각은 전혀 없었고요. 시댁에서 도움을 준다고는 하셨지만 저희들이 모아놓은 돈으로도 충분했기에 거절했습니다. 명의는 공동명의였고 생활비 통장을 만들어 각각 150만 원씩 넣고 나머지는 터치를 안 하기로 했죠. 각자 세후로 300만 원 정도는 벌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건 없었어요. 결혼 진행을 하면서도 둘 다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인지라 싸움 한 번 나지 않았고 한 번씩의 의견 충돌은 서로 대화로 풀어나갔죠. 시부모님들은 무척이나 좋으신 분들이었고 저희 부모님 역시 남편을 좋아해 주셔서 정말 큰 문제 없이 결혼까지 했습니다. 결혼 생활 중에도 서로 존중해줬고 작은 싸움이라도 나면 오래가지 않았어요. 싸우다가도 둘 다 피식 웃었으니까요. 지금 생각해봐도 그 남자는 참 다정한 남자였어요. 퇴근하더라도 되도록 일찍 와서 솔선수범 집안일을 했고 항상 나를 보며 우리 와이프 예쁘다, 좋다, 행복하다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고요. 시부모님들도 저를 무척이나 사랑해줬죠. 이런 게 바로 결혼 생활이구나.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시댁 시집살이 이런 건 저에게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구나 싶었죠. 친구들 역시 엄청 부러워했고요. 정말 잘 만났다고, 시댁도 그렇고 너 정말 복받았다고요. 그러나 세상 다정하고 완벽했던 남편이었지만 이상하게 저에게 사랑한다는 소리는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저 좋다고만 말할 뿐이었는데 한 번은 입을 삐죽거리며 제가 말한 적이 있어요. 왜 당신은 나에게 사랑한단 소리 한 번 하지 않느냐고. 난 그 말이 듣고 싶다고. 맨날 나만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냐고. 남편은 그저 웃기만 했죠. 부부가 되었으니 사랑이라는 단어가 쑥스러울 수도 있다 생각했어요. 원래 남자들이 그런 말을 잘 못하잖아요. 그럼 그 남자가 결혼하고 2년이 지난 후부터 조금씩 변하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서 휴대폰을 보며 환하게 웃는데 그 웃음은 저조차 낯설게 보일 정도였단 말이죠. 그렇게 환하게 웃는 남자가 아니었거든요. 외출도 잦고 한 번씩 늦게 들어오기도 하고 어떤 날은 외박까지 하길래 여러모로 의심스러웠지만 설마 했어요. 다정하고 착한 남편인데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고 원래 가정적인 남자라서 절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은 요즘 회사가 갑자기 바빠져서 늦을 수도 있고 자기가 집에 못 들어올 수도 있으니
조금만 이해해달라 하더라고요. 알겠다고 했지만 뭔가 기분이 미묘하고 정말로 이상한 느낌이 석 달 넘게 지속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남편이 2박 3일 동안 출장을 다녀오고 많이 힘들었는지 씻지도 않고 침대에 들어가서 바로 자던 날 도저히 안 되겠어서 남편이 깊게 잠든 걸 확인하자마자 그의 휴대폰을 봤죠. 워낙 남편을 믿었던지라 그의 휴대폰과 지갑은 절대 보지도 만지지도 않았었는데 전화 목록을 보고 문자를 뒤져봤는데 별다른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카카오톡을 들어가 봤는데 거기에 어떤 여자와 대화를 나눴던 게 있더라고요. 대화를 쭉 보니까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여행 갔다 오니까 좋았다부터 시작해서 집에 가서 푹 쉬어라는 말을 하고 서로 사진도 보내주고 재밌게도 놀았더군요. 출장을 간 게 아니라 여자와 여행을 간 거였어요. 배신감과 분노로 몸이 덜덜 떨렸고 설마 했던 것들이 눈앞에 펼쳐지니까 앞이 깜깜해졌죠. 너무 화가 나서 눈물이 줄줄 흐르는데 우는 소리에 남편이 깰까 싶어 화장실로 들어가 울면서도 카톡 내용을 끝까지 읽어봤습니다. 그 와중에 남편이 그 여자에게 글을 보낸 것 중 그 말이 제 가슴을 무너지게 만들었어요. 자기는 처음부터 와이프를 사랑하지 않았고 지금도 마찬가지라면서 그저 조건도 비슷하고 성격도 무난해서 결혼했다는 말이 제 가슴에 완전히 비수처럼 날아오더군요. 그러면서 상대방 여자한테 당신은 다르다고 자기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여자라는 말을 했더라고요. 단 한 번도 저에게는 사랑한다는 말을 내뱉지 않은 남편이었는데 그럼에도 잘 맞는 구석이 있고 저를 좋아해 주니까 아무런 문제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건 정말 혼자만의 착각이었던 거죠. 머리끝까지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보다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슬픔이 더 컸죠. 비참하기도 했고요. 사랑도 애정도 뭣도 아닌 집안이 맞아서 학력이 비슷해서 결혼했다는 건 정말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저는 적어도 남편을 인간적으로 사랑했고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 취급할 수 있는 겁니까? 비록 뜨겁게 불타는 사랑은 아니었을지언정 촛불처럼 환하게 비춰주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한참을 화장실에서 숨죽여 울다가 상대 여자의 휴대폰 번호를 저장하고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다음날 아무렇지 않게 남편을 출근시켰어요. 한참을 울어서 눈이 빨갛게 부어올라 있는 모습을 본 남편은 저에게 무슨 일 있냐며 걱정스레 말했지만 저는 아침에 눈을 심하게 비벼서 그렇다고만 둘러댔죠. 남편이 먼저 출근하고 저는 연차를 내고는 그날 오전에 남편의 내연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2번 전화했지만 안 받길래 문자를 남겼어요. 제가 그 남자 와이프인데 연락 좀 달라고 말이죠. 그리고 1시간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때 그 여자한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목소리가 참 어리게 느껴졌고 몇 살이냐 물었더니 아직 30도 안 됐더군요. 저희 남편과 10살이나 차이 나는 여자였죠. 이렇게 어린 여자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쏟아내고 있었다는 게 너무나도 기분이 더러웠지만 당장 이야기를 좀 나눠야만 했어요. 저희 남편을 어떻게 만났냐고 물으니 남편 회사에 납품을 하는 회사 직원이라고 했고 남편이 그쪽 회사에 자주 오가다 보니 대화를 하면서 친해졌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녀에게 지금까지 남편이랑 나눈 카카오톡 전부 다 봤다고 제 남편이 유부남인 걸 알았을 텐데도 만나고 싶었냐고 언성 한번 높이지 않고 조용히 물으니 잠깐 답이 없다가 말을 하더라고요. 처음부터 알고 있었대요. 그런데도 너무 다정하고 잘해줘서 자기도 모르게 좋아지더래요. 이러면 안 된다고 마음을 다잡아도 쉽지가 않더래요. 그러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긴 했지만 정말 사랑하고 있어서 죄송하지만 이혼해 줄 수 없냐는 말을 했습니다. 오빠는 언니를 사랑하지 않고 자기만 사랑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전화기 너머로 울고 있는 소리가 들리길래 어이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나야 할 사람은 제가 아닌가 싶었는데
그녀는 오히려 자기가 더 억울하다는 듯이 눈물을 쏟아내고 있었던 거죠. 일단 남편 오면 이야기를 좀 해보겠다고 말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침 점심 다 거르고 남편 오기만을 기다렸고 집으로 돌아온 남편의 얼굴은 청백하더라고요. 얼굴을 보아하니 제가 그 여자랑 전화했던 걸 알고 있던 것 같더군요. 저희는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식탁에 앉았어요. 허락 없이 휴대폰에 손을 댄 건 미안하지만 몇 달 동안 거의 매일 야근에다가 출장에다가 집에 붙어 있던 적이 없었는데 당신 회사는 야근도 없고 출장도 거의 없었다면서 말이죠. 회사에 확인이라도 하고 싶었으나 차마 그럴 수가 없었다며 그래서 참고 참아보려고 하다가 그냥 당신 휴대폰을 봤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꼴먹은 벙어리가 됐고 저는 좀 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당신이 그 여자에게 보낸 글처럼 나와 그냥 조건이 맞아 결혼한 것이고 정말 단 한 번도 사랑하지 않았냐고 말입니다. 한참을 말이 없던 남편은 그저 미안하다고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저 가볍게 나간 자리인데 생각보다 성격도 잘 맞고 집안도 비슷해서 이런 여자라면 결혼해도 문제는 없겠구나 싶었고 사랑이라는 유치한 감정에 굳이 연연해야 할 나이도 아니었고 또 2년 동안 만나면서 크게 싸울 일도 없었고 제가 잘해주니까 애정이 생기더래요. 너무 편하더래요. 그래서 결혼했대요. 그러다가 6개월 전에 납품 회사에서 직원을 새로 뽑았는데 오며 가며 이야기를 하면서 친해졌는데 내가 또 밝고 싹싹하고 애교도 있고 그 모습에 눈길이 가더래요. 그러다 점점 좋아하는 마음이 생겼지만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 거리를 뒀는데 어느 날 직원이 울면서 자기한테 고백을 했답니다. 부인이 있는 걸 아는데도 사랑한다고. 남편 역시 같은 마음이라 외면하지 못했대요. 그러면서 그 여자를 사랑한대요. 너무나 사랑한대요. 눈물을 줄줄 흘려대면서 바닥에 머리를 쿵쿵 찍고는 계속 미안하다고 무릎 꿇고 사과만 했습니다. 자기가 너무 이기적인 남자고 못난 남자지만 그 여자랑 살고 싶대요. 사랑이라 믿으며 살았는데 남편에게 철저하게 기만당하며 살았던 제 자신이 너무 불쌍해 보이더군요. 그날 남편은 남편대로 저는 저대로 밤새 울었고 저희는 결국 합의 이혼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아이가 없어서 이혼은 굉장히 빨랐어요. 사실 남편 회사를 찾아가서 외도한 사실을 말해볼까, 직원을 찾아가 머리채라도 잡아볼까 싶었지만 그러기엔 제 자신이 너무 지쳤던 것 같아요. 마음이 아팠고 힘들었으며 괴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저 이 상황이 빨리 끝나서 쉬고만 싶었습니다. 남편은 조용히 이혼해줘서 미안하고 고맙다는 말을 했고 그러면서 자기가 씻을 수 없는 잘못을 저질러 저에게 깊은 상처를 줬다며 자기의 재산을 모두 주겠다며 긴 몸으로 나가더군요. 시어머니는 울며 불며 한 번만 남편을 용서해주라 했지만 제가 용서를 해도 어머님 아들은 절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했고 그렇게 되면 저는 남편의 껍데기만 붙잡고 살아야 한다고 했죠. 어머님은 그저 가슴을 치며 미안하다고만 하셨어요. 참 좋은 시어머니셨는데 마음이 아팠고 저희 부모님은 딱히 별 말씀 없으셨어요. 괜찮냐고만 물어보셨는데 어느 날 친정엄마가 저희 집에 오셔서는 밤에 말없이 흐느끼시는 거 보고 제가 참 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박았구나 싶었죠. 그 후 1년은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한 번씩 화도 나고 울기도 울고 죽고 싶기도 했었는데 시간이 참 무서운 게 잊혀지더라고요. 술 덕분인지 아니면 시간 덕분인지 조금씩 잊고 지내게 된 거예요. 그 후로 전 남편 소식을 들었는데 남편을 소개해준 지인을 통해 간간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와 이혼하고 그 직원과 바로 산다면서 그런 놈 소개해줘서 미안하다 하더라고요. 자기도 그런 놈인 줄 몰랐다면서요. 사실 그 지인이 저희 학교 선배고 전 남편은 그 지인의 절친이거든요. 저는 지인과도 연락을 끊었어요. 더는 소식을 듣고 싶지 않아서요.
그리고 나름대로 잘 지내고 잘 살았는데 38살 봄에 이혼했으니 제가 올해로 40이거든요. 3주 전에 전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었어요. 제가 일의 특성상 휴대폰 번호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번호는 그대로거든요. 모르는 번호길래 거래처인가 싶어 받았더니 전 남편이더라고요. 잘 지내냐면서 시간 되면 잠깐 얼굴 볼 수 있냐 하길래 당신과 나 사이에 얼굴 볼 일이 뭐가 있냐 되물으니 잠깐 말이 없다. 어머님이 좀 편찮으시대요. 자꾸 제 얼굴 한번 보고 싶다 말씀하셔서 고민하다가 전화한다면서 정말 미안하고 염치 없지만 와서 어머니 얼굴 한번 보고 가면 안 되겠냐 묻더라고요. 일단 생각해 본다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 뒤로 일주일 고민하다 전 남편에게 전화해서 병원이랑 병실 호수를 받아 주말에 병문안을 가봤거든요. 네연녀, 지금은 전 남편 와이프겠네요. 그 여자가 있을까 싶었으나 다행히도 여자는 없고 전 남편만 있더라고요. 저는 전 남편에게는 눈길도 안 주고 어머니에게 가서 인사를 했더니 눈물을 펑펑 흘리시며 제 손을 꼭 쥐고는 눈물을 흘리시는데 마음이 너무 많이 아팠어요. 보고 싶었다면서 잘 살았냐고 그저 늙은이가 아가 얼굴 보고 싶어 아들을 닥달했다며 이렇게 발걸음해줘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랑 서로 근황 묻고 한참 얘기하다 가려고 하는 저를 안 놔주시는 거 웃으면서 나중에 전화드리겠다고 병실을 나왔어요. 전 남편은 저 따라 나오더니 잠깐 얘기 좀 하자 하더라고요. 그냥 갈까 하다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들어보자 싶어 근처 카페로 갔어요. 앉았는데 별다른 말도 없고 시간 아까워서 그냥 일어서려는데 전 남편이 갑자기 입을 열더니 이제서야 알겠대요. 저와 함께했던 결혼 생활이 얼마나 행복했는지를요. 무슨 헛소리를 하는가 싶어 의자에 다시 앉았더니 아주 씁쓸하게 웃으며 말을 하더라고요. 남편은 저랑 이혼하고 나서 어머니는 알아누우셨고 아버지는 자신을 사람 취급도 안 했대요. 형제들은 말할 것도 없고 친구들까지도 욕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그 직원과는 헤어지지 않은 채 같이 살았는데 처음에는 좋았다네요. 행복했고 매일매일 즐거웠는데 1년이 지나니 트러블이 조금씩 생기더래요. 아무래도 나이 차이가 10살이나 나다 보니까 세대 차이도 나고 집안일이 힘들면 힘들다고 울고 자신이 회식하면 회식한다고 짜증내고 친구 자주 만난다고 화내고 그러다 보니 서로 싸우기만 했대요. 저랑 살 때는 언성 한번 높인 적이 없었는데 그 여자와는 영 아닌 모양이었나 봐요. 그리고 전 남편과 같이 살면서부터 여자가 회사 일을 그만뒀나 봐요. 뭐 불륜녀라 회사에서도 아름아름 소문이 나서 더 다니기도 힘들었기도 했을 테고 게다가 맞벌이보다 외벌이가 좀 쪼들리잖아요. 그럼 좀 아껴야 할 텐데 돈을 생각 없이 썼나 봐요. 그 여자 덕분에 빚까지 생겼고요. 그래서 화가 나서 싸우다 자기가 말실수를 했대요. 저랑 그 여자를 비교하는 그런 말이었나 봐요. 전 부인은 안 그랬는데 너는 왜 이렇게 철이 없고 개념이 없냐고 똑같은 여자인데 어쩜 이렇게 다르냐고요. 거기에 여자는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 데다가 아이까지 낳았는데도 와이프가 미우니까 아이도 미워 보인다고 하네요.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살고 있는데 너무 힘들고 돌아가고 싶다고 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냐고 물었더니 주변 사람들한테는 털어놓을 곳이 없대요. 친구들은 만나도 지금 와이프 얘기는 듣고 싶지 않다고 네 발등 네가 찍은 거라고 욕을 하고 아버지는 이혼하고 그 이후로 자신을 안 본대요. 아들 하나 없는 셈치고 산다면서 말이죠. 어머니는 자기를 보면 화만 내기 일쑤래요. 모든 게 엉망이 됐다며 이런 걸 바란 게 결코 아니었는데 너무나 후회한다고 눈물을 줄줄 흘리며 울더라고요. 그저 사랑만을 쫓아가며 제 가슴에도 비수를 꽂았던 남자가 결국은 불행한 모습으로 전 마누라한테 하소연이나 하며 울고 있는 꼴이라니. 저는 이제 전 남편에게 아무런 감정도 없었기에 매몰차게 말했어요.
난 당신 하나로 인해 고통, 아픔, 슬픔, 괴로움 모든 걸 겪었는데 당신은 그 여자 앞에서 어린애처럼 힘들다고 징징대고 있는 게 정말 우스워라면서 말이죠. 그러니 힘들어도 부디 참고 버티라고 전부 다 당신이 자초한 일이라고 말해줬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에게는 따로 내가 연락할 테니 다시는 저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하고는 카페를 나왔네요. 언젠가 한 번쯤 후회로 물든 전 남편의 얼굴을 보고 싶었는데 정말 그 모습을 보니 왜 이리 쓴 걸까요? 남보다 못한 전 남편은 온몸을 후회로 덕지덕지 두르고 처절하게 울고 있네요. 어른들의 옛말이 맞나 봐요. 조강 지쳐버리면 벌 받는다는 말 말이에요. 어린 여자 만나서 얼굴빛 탱탱하게 마냥 잘 살 줄 알았는데 여자는 그렇게 쉬운 동물이 아니랍니다. 제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를 해볼게요.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아내와의 오랜 결혼 생활로 정말이지 요즘 같아서는 가출이라도 해버리고 혼자 살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때 마침 결혼 전 5년 넘게 사귀었던 옛 여자친구로부터 한밤중에 카톡이 왔어요. 잘 지내? 엥? 근데 누구세요? 나, 은옥이야. 박은옥 혹시나 잊은 거야? 있기는. 너가 내 첫 정도 떼주고 처음으로 사랑한 여잔데 어떻게 잊을 수가 있어? 근데 갑자기 무슨 일이야? 너 생각나서 연락했지. 근데 생각나서 연락했다기엔 시간이 너무 지나지 않았어? 너 돈 많은 남자 만나서 결혼 잘 했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우리 얼굴 못 본 지도 15년이 넘었나? 나, 너 생각날 때마다 가끔 카톡 프로필 보고 가곤 했어. 참 유부녀가 못하는 소리가 없다. 왜 요즘 신랑이 잘 안 해줘? 갑자기 연락 와서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너 혹시 술 먹었니? 나한테 뭘 원하는 게 있는지 자꾸 어린애가 슈퍼에서 과자 사달라고 칭얼대는 것 같았다. 그런 거 아니야. 그냥 너 생각나서 연락 한번 해본 것 뿐이야. 왜? 내가 불편해? 너가 불편해하면 앞으로 연락 안 할게. 나 얼마 전에 이혼하고 혼자 살아. 늦었으니까 이만 끊을게. 혹시 나 보고 싶거나 시간 되면 언제든지 연락해. 그럼 잘 지내. 20살 때 대학 동기로 만나 5년 넘게 사귀었던 내 첫정을 떼준 여자. 성격차로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복잡한 남자 관계로 헤어지기도 했지만 희한하게도 헤어진 지 1개월을 넘기지 못하고 재결합했다가 또 몇 개월 잘 지내다가 헤어지기를 10번 넘게 반복하면서도 내가 군에 있던 시절 고무신으로 기다려준 시절까지 합치면 8년 가까이 만나오다 헤어진 여자였다. 그렇게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도 계속해서 다시 만나 오랜 연애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궁합 하나만큼은 참으로 잘 맞아서였다. 며칠 뒤 술이 잔뜩 취한 목소리로 그녀에게 전화가 왔다. 너 대학 동기들이 잠실 산다고 하던데 지금도 그 동네 사니? 이혼하고 혼자 살아서 그런지 요즘 따라 너 생각이 많이 나네. 동시가 얼굴 한번 보고 싶다. 싸우기도 많이 했지만 그때 우리 참 좋았잖아. 둘 사이에 좋은 추억들도 많고. 동식이 너는 내 생각 한 번도 한 적 없어. 너 술 많이 마신 것 같은데. 나도 결혼했잖아. 너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 부담스러워. 누구랑 결혼했어? 와이프가 나보다 더 이뻐. 어떤 여자야? 너랑 같이 사는 여자는 어떤 여자인지 궁금하네. 우리 나이가 몇인데. 이제 쿨하게 친구 사이로 지낼 수 있잖아. 자기야, 안 그래? 북한강이 한눈에 들어오는 양평의 커피와 빵으로 유명한 카페에서 그녀를 만나기로 했다. 노란색 꽃무늬가 잔뜩 들어가 있는 하늘하늘 거리는 긴 원피스를 입고 왔는데 몇 달만 있으면 40을 바라보는 39살의 중년 여성이라고 하기엔 차림새나 생김새가 미혼 여성이라고 해도 믿겨질 정도로 아가씨 같아 보인다. 그리고 내 눈에는 어디 하나 흠잡을 데 하나 없이 완벽해 보이는 모습이다.
카페에 들어서자 나도 모르게 그녀를 향해 오른손을 번쩍 들어 흔들며 반가움을 표시했고, 날 발견한 그녀도 화답하듯 환하게 미소 지으며 마치 모델이 워킹을 하듯 성큼성큼 내 앞으로 다가오는데, 15년 만에 다시 만난 그녀는 이제 완연한 중년에 접어든 나이지만 처녀 때보다 훨씬 더 매력적인 여자로 바뀌어 있었다. 안녕하세요. 30대 후반의 결혼 7년차 남편입니다. 3년을 연애하고 결혼을 했으니 연애와 결혼 생활을 합쳐보니 무려 10년을 붙어 지냈네요. 아내와 저는 나이 차이가 조금 납니다. 3살 연상의 여자이죠. 하필 연상과 결혼하느냐는 듯한 뉘앙스로 결혼을 말리는 친구도 있었지만 그때는 이 여자 아니면 안 되겠다. 서로를 잘 배려해주고 너무 잘한다고 생각해 결혼했고 나한테 끔찍하게 잘하는 아내였기 때문에 결혼 이야기가 처음 나올 때부터 아무 망설임도 없이 그녀를 선택했죠. 그런데 요즘 직장을 옮기고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은 탓인지 자꾸만 결혼한 것이 후회되고 혼자 살고 싶은 마음뿐이다. 이제는 그녀를 봐도 아무런 감정도 생기지 않아 답답하다. 와이프는 청소, 요리하는 걸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결혼 생활 10년 동안 아침은 아예 바라지도 않았고 점심은 각자 회사에서 해결해서 먹었고요. 참 저희는 맞벌이 부부입니다. 퇴근을 하고 나면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놈을 영어학원에 데리러 갔다가 와이프를 데리러 갑니다. 그리고 세 식구가 다 함께 집에 도착하면 저녁 7시 30분쯤 됩니다. 이제껏 저녁을 집에서 해 먹어본 적이 거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집에는 밥을 지을 쌀도 없어요. 항상 인터넷으로 미리 햇반을 30개씩 주문해 필요할 때 데워 먹죠. 한 달에 15일 정도는 집에 들어오면서 식당에 들러 해결하고 들어와요. 그리고 아들 녀석 때문에 매번 밖에서 밥 먹는 건 교육 차원에서 좋지 않을 것 같다며 한 달에 15일 정도는 집에서 배달 음식 시켜서 먹고요. 제가 집에서 무얼 좀 해 먹으려고 하면 와이프가 짜증부터 냅니다. 이렇게 어지럽혀 놓고 언제 다 치울 거야? 집에서 뭘 해 먹으려고 하면 식재료 손질하고 남은 찌꺼기들과 설거지 등 뒷정리가 너무 하기 싫다는 겁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저희 아내는 청소를 굉장히 하기 싫어하거든요. 집안 청소 역시 제가 다 하고 있네요. 하지만 청소를 하면서 좀 도와달라고 하면 난리가 납니다. 청소한 지 얼마나 되었다고 남자가 그렇게 깔끔 떠냐고. 당신 혹시 결백증이라도 있어? 이렇게 말이죠. 맞벌이를 하는데 아내 본인 월급은 절대로 안 밝힙니다. 제 월급이요? 월급 명세서 꼬박꼬박 갖다 바쳐야 합니다. 제 용돈, 기름값은 별도고 한 달에 30만 원밖에 안 줍니다. 그런데도 돈이 어디로 자꾸 새어나가는지 결혼 5년 차쯤 되었을 때 한 번은 지금껏 돈 얼마나 모아뒀냐고 하니깐 모을 돈이 어디 있었냐며 아파트 대출 원금과 이자, 각종 공과금, 아들 녀석 학원비 같은 것에 고정 지출이 매달 수백만 원인데 그러면서 30만 원 용돈 받는 저한테 돈 아껴 쓰라고 하네요. 참 어이가 없어서. 그래서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당신도 벌고 나도 버는데 왜 모아둔 돈이 없어? 혹시 저녁마다 밥 사 먹어서 그런 거 아니냐고 했더니 오히려 화를 넘어선 분노를 표출하면서 2에서 3일 동안 말도 하지 않으려 합니다. 결혼 초기에는 부부간의 기싸움이라고만 생각했고 사랑하는 아내가 3살 연상이다 보니 내가 잡혀 살아야지 화목한 가정이 되겠다 싶어 늘상 참고 또 참고 아내가 하자는 대로 다 했거든요. 혹시 집에서 강아지 키워보신 분 계신가요? 강아지도 너무 잘해주는 주인을 자기 아래로 보고 종종 무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개가 딱 저를 지 아래로 봅니다. 아침 출근 전 제가 항상 개 사료를 챙겨주는데 간혹 깜빡하고 그냥 나오려고 하면 유독 저한테만 물어뜯을 기세로 온 동네 떠나갈 듯 지저댑니다. 그리고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개밥 챙겨주는 건 난데 저는 쳐다보지도 않고 제일 먼저 달려가서 꼬리 흔드는 건 매번 저희 아내예요. 강아지도 우리 집 실세가 누구인지 알아보는 걸까요? 그리고 부부관계요? 저희 리스부부 된 지 벌써 3년째네요. 아내가 청각과 후각에 민감한 편인데
제가 술 먹고 들어온 날에는 숨 쉴 때마다 술 냄새가 난다고. 제가 스트레스 받거나 피곤한 날에는 평소보다 코골이가 심해지는 편인데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다며 종종 각방을 썼거든요. 근데 3년 전부터 자연스럽게 각방을 쓰게 되었죠. 휴. 사실 연애할 때는 둘 사이가 잘 맞아도 너무 잘 맞다며 천생연분이 따로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서로를 엄청 좋아했었는데 뭐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모르겠네요. 아내와의 불화가 점점 심각해져 가는 때에 첫사랑의 연락은 지옥 같은 결혼 생활에 나를 탈출시켜 줄 수 있는 구세주처럼 느껴졌다. 쿨한 사이로 지내면 되잖아 라는 그녀의 말에 넘어가서 지금은 이혼하고 혼자 사는 그녀의 집에 찾아가 종종 만나며 지내고 있어요. 물론 애인 아닌 애인 같은 애매한 관계이긴 하지만 그녀는 내 결혼 생활을 존중해주고 나는 그녀에게 새로운 남자가 생겼을 땐 최대한 배려를 해줬죠. 리스 부부로 각방을 쓰고 사는 지금 아내와 남보다 못한 사이로 지내고 있는데 아내와의 결혼 생활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그냥 애 때문에 그동안의 의리 때문에 서로 같이 사는 것 같은데 어쩌면 좋을까요?